네, 안녕하세요. 이한주택TV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창원 의창구 규제 해제와 창원 도시계획 204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까지 지난 3개월간의 매매 및 전세 지수 변동을 보면 창원 지역 중에 의창구가 약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매매도 그렇고요. 전세도 그렇고요. 반면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하락이 눈에 띄고 전세가는 상승되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포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특히나 이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바라보고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부동산 규제지역 재선정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투기 과열지구였던 창원시 의창구 전 지역이 해제됩니다. 조정지역 대상은 성산구는 여전히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창원시 의창구 전 지역 이렇게 해놓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행정구역 기준일을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의창구였다가 성산구로 편입된 동들이 있어요. 어디죠? 자, 용지, 용호, 신월동, 대원동, 두대동, 삼동동이 의창구였다가 성산구로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들이 성산구이지만 2020년 12월 18일까지는 이 동들이 의창구였기 때문에 요번 규제 해제에 있어서도 이 의창구 지역들인 이 지역들도 포함해서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가장 상급지인 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지 더샵이나 용지 아이파크도 비규제 단지가 된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게 용호동이나 신월동이나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창구의 호재가 뜬 거죠. 그래서 상급지였던 지역들이 비규제가 됐다는 내용 한 개랑 향후 개발 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지역 또한 비규제 지역이 됐다. 이 두 가지의 호재가 동시에 터진 거죠. 그래서 아까 흐름을 잠깐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창구의 그래프가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비록 하락장인 건 분명하지만 의창구의 이 호재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상급지 비규제가 된 상급지의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용호, 신월, 대원동 같은 향후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 찍고 가고요. 그리고 제가 창원 2040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당장의 호재는 이런 것들인데 향후 창원의 도시개발 계획은 어떠하고 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지역이 어디일까. 개인적으로는 뭐 의창구 중에서도 요 북면에 대한 관심을 제가 좀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중인 동네인 건 맞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제가 이 북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현재는 2016년도에 발표된 2025년 도시계획 안에서 도시 공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 그래서 3도심은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도심으로 잡고요. 부도심은 방금 얘기했던 북면, 웅동, 삼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은 대산, 내서, 신항만으로 잡아놨고요. 그 가운데 있는 뭐 동읍이나 파룡, 성주, 풍호, 구산을
지역 연계 거점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의 도시 공간 구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2040 공청회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 11월 달까지 의견을 반영해서 2040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큰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중심지 체계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1광역 도심과 1도심, 그러니까 마산, 창원을 묶어서 광역 도심으로 삼고 진해를 부도심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심으로 삼고요. 요 센터 지역을 도심으로 삼고, 그리고 1전략 부도심, 웅동을 1전략 부도심으로 삼겠다. 부도심에서 전략 부도심으로 중요도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그리고 북면을 부도심으로 유지를 하고요. 삼진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하락을 했고, 지역 연계 거점이었던 구산은 또 중요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 대구부터 부산까지 어떤 연계를 강화하는 축 한 개, 연계 강화라는 내용 하나랑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심의 역할 강화라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런 이런 변화의 흐름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진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물류에 대한 부분이 중요도가 커졌어요. 물류 거점으로서의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성장시켜야 될 숙제가 한 개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13일부로 창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됐을 때의 이런 효과들하고, 그 특례시 이전에 그냥 시로서 남아있을 때 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100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숙제도 가지게 돼요. 맞죠? 특례시라는 부분이랑 진해신항이라는 개발 요건, 이 두 개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면, 자, 인구 배분 계획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북면이나 웅동 같은 경우에 인구 유입, 인구 증가가 눈에 확 들어오죠. 타 지역들보다 확연하게 7만에서 12만 가까이 올라가도록 계획을 잡겠다, 생활권을 키우겠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북면이랑 웅동 생활권, 그죠? 그리고 생활권별로 보면, 자, 창원권, 북면 창원 파룡 생활권에서는 북면 지역을 체계적 주거지 개발을 하겠다 하고, 도심지 내에서는 재생산업이나 재개발 산업 등을 통해서 확대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마산권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 더하기 관광 기능을 연계한 신규 주거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마산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광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마산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산이나 창원보다는 현재 상황을 보면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많고 저층에 오래된 아파트도 많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앞에 지역들보다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 이거 왜 확보하겠습니까? 진해 신항으로서의 물류를 개선시켜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이 계획들에 비해서 가로로 점선으로 추가된 부분들 있죠. 점선으로 추가된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웅동 쪽으로, 그리고 북면 쪽으로 연계되는 이 그 남북축으로의 그 개선이 눈에 띕니다. 그죠? 동서쪽보다는. 그리고 순환되고 연계되는 쪽으로의 도시 축선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도심으로서의 기능 센터로 해서 방사형으로 외곽 순환되는 쪽으로 도심을 개발을 하고, 물류나 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축선들을, 교통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철도도 산업 물류 철도에서
물류의 내륙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있잖아요. 진해 신항. 그러니까 진해 신항이 지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진해 신항 요쪽으로의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개발되는 라인들 보세요. 라인들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하고 부산으로서 연계 요렇게 전주로. 그래서 물류의 철도 중심 내륙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겠다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 도시 철도 관련돼서는 뭐 내부 순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공원 녹지 계획을 보면 마산권역은 이만큼 큰 지역을 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고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에 형성되는 공원권이랑 이거랑은 그 느낌이나 중요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의 그 뭐야 녹지 개발이나 공원 개발은 이거 주거 여건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창원 마산 중심 지역의 주거 여건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고 마산권은 관광 쪽으로나 공원지로서의 이런 쪽으로 개발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원 녹지 계획에 자,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해안선이 엄청나게 길어요. 창원도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인 해안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저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프로젝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세계 최고. 뭐 말했다면 세계 최고인데 어쨌거나 근데 이 1구역, 1구역, 3구역을 보면 이 1, 2, 3구역은 어디 들어갑니까? 마산에 들어갑니다. 마산. 5구간이 진해에 들어가고요. 그죠? 4구간이 이제 창원 지역권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요 센터에 딱 놓여 있는 데가 어딥니까? 딱 진해죠, 진해. 진해 쪽에 보면 요 센터로 두고 나머지 지역들과의 관광 인프라도 이렇게 형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죠? 진해만껏 통합 관광 벨트. 그다음에 마산권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 마산권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진해가 도심으로서 남아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해를 또 별도의 도심으로 두는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2040년이면 자, 거의 20년 뒤에 창원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2025 계획의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게 딱 그 지금까지 몇 장 안 되는 슬라이드지만 딱 보면 지역 연계라는 가장 큰 그 숙제가 하나 있고요. 그죠? 숙제가 있고 내륙 지방과 진해 신안과의 연결 그리고 부산과의 연결, 지역 연계, 부산과 내륙 지방, 특히나 대구 같은 연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요 도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심으로서 관광 인프라에 있어서 연계되는 데 있어서 센터 역할, 그렇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시대적 흐름이 옛날 삼축으로 갔을 때 도심의 각각의 분리 개발보다는 현재 도심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지역과의 연계가 없으면 개별 도시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원이라는 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해서 특례시의 그 혜택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 연계를 위해 가지고 교통이나 지역들에 대한 개발 그게 눈에 띄죠. 개발 계획이 눈에 띄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북면은 의창구 북면입니다. 그래서 의창구 아까 첫 얘기를 하면서 다음 영상은 이 북면에 대해서 한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진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심 가장 근접해 있고 내륙 지역들과 입구 역할을 할 북면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고요. 전체적인 창원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있어서도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계획하에 창원이란 지역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해 두면 향후 내가 뭔가 투자를 할 때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창구의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 2040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